프롤로그 붉은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었다.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붉은 그림자, 하늘을 집어삼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는 분노한 거인 같았다. 에릭의 집은 캘리포니아의 평화로운 교회에 있었다. 아침 커피 향이 가득했던 주방의 창문 너머로 보이던 푸른 언덕은 이제 자줏빛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대피령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바람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래된 리트리버 보스와 활발한 비글 루비가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에릭은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뒤 이 두 마리의 개들과 함께 이 집에서 모든 계절을 보냈다. 보스는 아내가 입양한 마지막 선물이었고 루비는 그녀가 떠난 후 에릭의 텅 빈 집을 채우기 위해 데려온 작은 생명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의 삶의 이유였으며 떠나간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보스, 루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진동하고 있었다. 연기는 눈을 따갑게 했고 숨 쉴 때마다 매캐한 냄새가 목을 찔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불길이 나무를 태우는 으스스한 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내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 그리고 개들의 밥그릇. 하지만 불길의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순식간에 집 주변의 나무들이 붉은 불꽃에 휩싸였다. 이미 늦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강타했다. 대피소로 가기 위한 도로는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 하지만 보스와 루비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개들을 태웠다. 후드득 하늘에서 잿가루가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에릭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옥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심정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붉은 지옥으로부터의 필사적인 도주였다. 챕터 1 혼돈의 고속도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찢어진 붉은 안개 속을 필사적으로 꿰뚫었다. 한때는 익숙했던 고속도로는 이제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였다. 수백 대의 차량들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채 연기 속에서 정지해 있었다. 라디오는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의 비명과 경적 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묵시록의 한 장면 같았다. 도로 양옆의 언덕은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불타는 잔해가 하늘로 솟구치며 트럭 위로 떨어졌다. 보스와 루비는 뒷좌석에서 낑낑거리며 에릭의 어깨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에릭은 핸들을 꽉 잡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뒤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마치 거대한 끈끈이에 갇힌 벌레처럼 그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젠장,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도로를 버리고 샛길로 빠져나갈까도 생각했지만 연기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가 불길에 갇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차를 버리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절규와 함께 사라져갔다. 에릭은 그들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보스와 루비를 안고 달릴 수는 없었다. 옆 차선의 한 여자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고 있었고 다른 차에서는 운전자들끼리 고성이 오갔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매년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급격한 확산은 전례 없던 일이었다.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면서 불길은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번져나갔고 소방 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도시는 삽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대피령은 너무 늦게 내려졌고 좁은 도로와 언덕, 지형은 수십만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탈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기는 끊기고 통신은 마비되었다. 주민들은 정보의 단절 속에서 오직 본능의 의지에 움직였다. 잿빛 하늘 아래 문명은 한순간에 원시적인 혼돈으로 회귀했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넘어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대한 경고였다. 트럭 안은 답답한 매연과 열기로 가득했다. 에릭은 가지고 있던 물통을 여러 보스와 루비에게 조금씩 나눠주었다. 갈증보다 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쪽 차선에서 구급차가 느리게 움직이며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다.
저 구급차를 따라가야 한다. 그 안에 실린 희망의 조각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에릭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려 구급차 뒤를 쫓기 시작했다. 챕터 2 절망의 풍경, 인간 군상. 고속도로를 벗어나 겨우 진입한 시내도로는 더욱 처참했다. 불길은 이미 주택가를 덮치고 있었다. 거리에는 버려진 차들이 즐비했고 불타는 집들의 잔해가 뼈대만 남긴 채 붉게 타올랐다. 거리는 온통 연기와 잿더미 그리고 사람들의 절규로 가득했다. 에릭은 창밖을 통해 재난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목격했다. 한쪽에서는 마스크도 없이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릭은 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트럭을 멈출 수도 그 노인을 안전하게 태울 수도 없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흐느끼며 걷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듯했다. 반면 폐허 속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이라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생존을 향한 맹렬한 의지가 엿보였다. 에릭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보스와 루비는 뒷좌석에서 끙끙거리며 그의 감정을 읽으려는 듯했다. 그는 개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너희를 꼭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길이 덮친 한 쇼핑센터 앞에서는 약탈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깨진 창문 안으로 뛰어들어 물건을 집어들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짐승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에릭은 혐오감에 시선을 돌렸지만 동시에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도덕은 얼마나 무력한가. 트럭은 시속 20km도 되지 않는 속도로 기어가듯 움직였다. 연료 게이지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이대로 주유소를 찾지 못하면 끝장이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와 계산으로 가득했다. 겨우 발견한 주유소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기름을 넣으려고 싸우고 있었고 그 와중에 작은 불이 옮겨붙어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는 주유소로 진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지친 보스와 루비는 축 늘어져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불확실한 길뿐이었다. 챕터 3 불길 속의 작은 희망. 길은 더욱 좁고 험해졌다. 고속도로의 혼돈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그는 불길이 덮치기 직전의 작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연기는 더욱 자욱해졌고 트럭의 전조등마저 무력하게 느껴졌다. 사방에서 나무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다. 보스와 루비는 헥헥거리며 힘들어했고 에릭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던 중 연기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은 주택이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늙은 여자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에릭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트럭 연료는 거의 바닥이었고 여기서 멈추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다. 하지만 그 여인의 모습에서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엑셀에서 발을 떼었다.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망설임 끝에 불길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괜찮으세요?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에릭의 목소리에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우리 고양이가 없어져서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여인은 낡은 고양이 캐리어를 끌어안고 있었다. 에릭은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타오르는 불길과 무너져 내리는 천장 속에서 그는 한 마리의 고양이를 발견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에릭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캐리어에 넣었다. 그 순간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에릭은 간신히 몸을 피했다. 여인은 트럭에 타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에릭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때 트럭 엔진이 요동치더니 꺼져버렸다. 연료가 바닥난 것이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이 손에 든 비상용 연료통을 내밀었다. 저도 대피하는 길이었는데 혹시 몰라 조금 챙겨왔어요. 그녀의 작은 용기가 불길 속에서 꺼져가던 에릭의 희망을 다시 지펴주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에릭은 다시 시동을 걸었다. 챕터 4 임시 대피소의 밤. 간신히 얻은 연료로 트럭은 다시 움직였다. 여인과 고양이를 태운 에릭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었다는 작은 교회였다.
가는 길에 그들은 불길에 휩싸인 마을을 통과해야 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상점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원은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검게 그을려 있었다. 교회 앞은 이미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누군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에릭은 여인과 고양이를 무사히 내려주고 보스와 루비를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짐승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될까봐 걱정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지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길 속에서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교회 안은 아비규환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과 물을 나눠주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다. 에릭은 보스와 루비에게 물을 주고 겨우 얻은 비스킷을 나눠주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불길 속에서 만난 작은 희망과 이 교회 안의 낯선 이들의 연대.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기댄 보스의 온기는 이 모든 것이 진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챕터 5 불안한 동맹. 교회 안에서의 시간은 마치 연옥 같았다. 연기로 뒤덮인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라디오는 간간히 연결되었지만 소식은 계속해서 비극적이었다.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피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에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움직여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탈출 경로에 대해 물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지만 한 늙은 소방관이 지도를 펼쳤다. 이 산악도로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험하고 낙석 위험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불길이 덮치지 않은 유일한 경로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 에릭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의 결단에 늙은 소방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혼자는 위험해. 최소 2대는 같이 움직여야 해. 에릭은 도움을 청했다. 주위의 피난민들은 대부분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몇몇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한 젊은 부부 데이비드와 사라와 낡은 SUV를 가진 중년 남자친구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들의 눈에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트럭에 오른 에릭은 보스와 루비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연기가 자욱한 산악도로로 향했다. 불확실한 여정이었지만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은 없었다. 산불의 맹렬한 기세는 여전히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챕터 6 산악도로의 사투. 산악도로는 소방관의 경고대로 험난했다. 흙먼지와 연기가 뒤섞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가파른 경사와 굽이진 길은 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트럭은 삐걱거렸고 타이어는 미끄러졌다. 불길은 간신히 피했지만 산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낙석이 굴러떨어져 아슬아슬하게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갔다. 뒤따르던 SUV의 헤드라이트가 연기 속에서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 무전기로 연락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에릭, 이쪽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데이비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릭은 트럭을 멈추고 내려 주위를 살폈다.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더욱 좁고 경사가 가파른 비포장도로뿐이었다. 저기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비포장도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다. 흙먼지는 거대한 장막이 되어 시야를 가렸고 트럭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보스와 루비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에릭의 온몸은 긴장으로 땀범벅이 되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것은 연기 저편에서 반짝이는 바다의 빛이었다. 바다가 보여요. 사라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그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챕터 7 고요한 폭풍. 비포장도로를 벗어나자 그들은 잠시 숨을 돌렸다. 바다는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고 사람들은 날카로워졌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첸은 말없이 담배만 태웠다. 에릭은 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재난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저 내 가족을, 보스와 루비를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이 아이들에게만 매달렸다. 하지만 이 불길은 내 울타리마저 태워버렸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는 것뿐이다.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 아이들이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준다. 이 잿더미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이 나를 붙들고 있다. 에릭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우리 모두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첸이 입을 열었다. 내 아들도 저 불길 속에 있어. 소방관인데 연락이 안 돼. 그의 고백에 모두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다. 챕터 8 해안도로의 새벽. 트럭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굉음을 내며 전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과 연기에서 벗어나 탁 트인 해안도로에 도착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해안도로는 연기에서 벗어나 있었다. 푸른 하늘이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냈고 파도 소리가 그들의 귀를 감쌌다. 에릭은 트럭을 세우고 문을 열었다. 보스와 루비는 잽싸게 뛰어내려 바닷가 모래밭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자유롭게 뛰놀며 파도에 몸을 던졌다. 흙먼지와 그 흐름으로 뒤덮인 그들의 모습은 영광의 상처처럼 보였다. 데이비드, 사라, 첸도 차에서 내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살아남았다. 모두가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이곳에 도착했다. 해안도로를 따라 임시 구호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뜨거운 차와 담요를 받았다. 에릭은 자원봉사자에게 보스와 루비를 데리고 왔음을 알렸다. 자원봉사자는 웃으며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에 에릭은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에필로그 새로운 지평선. 캘리포니아 산불은 며칠 후 간신히 진압되었다. 수많은 집이 불탔고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에릭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보스와 루비를 지켜냈고 불길 속에서 만난 낯선 이들과 작은 연대를 이루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사람들은 다시 삶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에릭은 데이비드, 사라, 첸과 함께 잿더미가 된 집터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불에 타지 않은 아내가 심어놓았던 장미 한 송이가 꿋꿋하게 피어 있었다. 첸은 기적적으로 아들과 연락이 닿았고 데이비드와 사라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장미를 보며 웃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새로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에릭은 보스와 루비를 이끌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